비트코인 왕자입니다. 자, 지금 막 작은 세팅이 됐는데 주말 동안에 반등 잘 나왔습니다. 비트코인은. 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잘 보셔야 돼요. 이번 달 6월입니다. 5월에 대한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어떻게 봐야 되냐면 비트는 반등 나왔다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이더리움은 거의 조정에서 끝났는데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 근데 이더리움과 지금 비트코인의 흐름이 달라지고 있는 거 아시죠?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왜 멀쩡한 코인들이 반등이 이렇게 잘 나올까요? 자, 이제 유독 관심을 보여야 되는 거는 중소형 코인들을 집중적으로 관심 있게 계속 보셔야 됩니다. 자, 비트 이번 달 총평을 한번 볼게요. 아쉽게도 실패로 끝났습니다. 뭐에 대한 실패냐면 여기, 그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장중에 돌파가 됐거든요. 두 차례나 하나, 둘, 그죠? 여기도 이탈이 하나, 둘, 세 번이나 나왔습니다. 위로도 뚫릴 뻔했고 밑으로도 깨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지켜줬죠. 가장 중요한 건 작년 11월인데 11월에 돌파해주고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7개월째 못 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달 7개월 들어섰잖아요. 저번 달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다시 박스 형태로 있는다고 했을 때 돌파 이후 지금 뭐가 남았어요? 비트코인은 상단 맞았잖아요. 그럼 다시 돌파되든지 아니면 밀려야 되는데 밀릴 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돌파 기준으로 따지자면.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한 6개월 동안에 거래가 계속해서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어서 절대적인 조정 포지션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락 포지션으로 바뀌어버리면 이제 위험해지겠죠? 그러면 비트코인은 지금 결론은 뭐다? 위기입니다. 위기 또는 그냥 조정으로 볼 수 있어요. 조정. 아직까지 비트가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구나.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더리움인데, 이더리움은 뭐 그냥 제자리에서 끝났습니다. 저 주말 사이에 반등이 없고 그냥 밑구리 달고 올라와 줬는데, 좀 달라진 포인트를 보자면 시점이 여기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여기죠, 여기. 여기에 뭐가 있었을까요, 여기에? 이더리움이 그 전에 단기 돌파를 시켜줬어요. 급등해주고 나서 앞전 저항을 뚫어줬거든요. 뚫고 나서 전체적인 시세 돌파가 나타난 거는 조정 중에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애매한 게 뭐냐면 4월 말일이에요. 5월이 아니고. 근데 4월 말부터 현재 6월 초를 봤더니 현재까지에 대한 포지션은 완만하게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뭘로 볼 수 있냐면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하고 다르게 이더는 돌파 시세가 나타났고요. 비트코인은 돌파 시세가 없어요. 돌파 후 조정 자리잖아요. 비트는. 그럼 이더리움을 월봉상으로 봤을 때 월봉상에서는 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더리움한테는. 자, 돌파가 이제 정확히 보면 이제 두 군데가 있어요. 여기를 다 뚫어주었습니다. 비트코인은 뚫고 나서 계속 횡보였잖아요. 이더리움은 붕괴 이후 다시 복구시켜놨습니다. 이거 되게 커요. 이거 굉장히 큽니다. 자, 이거 그림 잘 보셔야 되는데, 그럼 월봉상 회복을 시켜주고 지금 종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다시 지어볼게요. 그럼 이제 종가를 뚫어놨으니까 다시 그려야 되겠죠? 여기 상단, 그 다음에 하단.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렇게 이제 박스권으로 본다 그러면은 박스권 하단에 다시 시작 지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거 지금 중요한 자리예요. 여기 포지션이 왜 그러냐면은 여기 밑에 있을 때는 추가 붕괴도 열어놔야 되고 단기 붕괴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따지면 비트코인이 이렇게 있는데 하단부가 깨져서 밑에서 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게 불안하거든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은 박스권에 갇혔고 약간의 조정 자리도 보여지고 이더리움은 이탈이었는데 복구시켜줬어요. 그럼 복구시켜준 초기 자리인데 상단까지에 대한 공간이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럼 지금 사이클 구조가 비트코인하고 거꾸로 돼 있죠. 비트는 박스로 봐도 꼭대기 상단에서 이제 밀리는 쪽에 약간 공간을 좀 둬야 될 것 같고, 이더는 바닥에서 돌파돼서 상단 라인으로 갈 수 있는 위치가 생겼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한 절대적인 포지션은 계속해서 달라지고 있어요. 아마 이번 주가 되면 그럴 일이 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비트코인이 빠져도 이더리움은 빠지지 않을 걸로 계속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밀린다고 했을 때는 많이 빠지면 뭐 한 340이나 여기도 열어두자, 이쪽 라인도. 근데 안 내려와요.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더 애매한 건 뭐냐면 지금 이더리움이 애매한 게 아니고요. 비트코인이 되게 애매해요. 얘 지금 이상합니다. 위치가. 이번 주에 결과 나올 거예요. 이번 주에. 뭐에 대한 결과냐면 추가 낙폭에 대한 결과인데 어차피
단기로 보면 단기상 전체 추세는 지금 끊어져 버렸거든요. 그죠? 예, 추세가 이탈이 됐기 때문에 이탈된 시점 이후에 빠른 돌파가 나와줘야 됐는데 지금 주말 동안 돌파 실패로 끝났어요. 31일하고 6월 1일 날 돌파가 안 됐습니다. 이때 가격이 아무리 못해도 1억 5천에서 1억 4,900 후반에서는 끝났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끝났어요. 그래서 종가는 이제 1억 4,900에서 끝났고 10만 원에, 그리고 오늘 다시 하락 시작이면은 이거 애매하거든요, 위치가. 그래서 분봉상 봤을 때 전형적으로 하방 구조를 띄고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하방 구조. 이번에 반등 나오고 나면 하방이 세질 거예요. 그래서 일봉상에서 주말에 반등이 나왔잖아요. 이걸로 인한 하락이 시작이 된다고 했을 때 가격으로 보면 여기 한 1억 4,700 정도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종가상 여기가 무너지게 되면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이 될 겁니다. 네, 여기가 깨져버리면은.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변수가 알트코인하고 이더리움도 동시에 뺄 거냐예요. 근데 이런 경험이 그동안 없었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중간에 몇 차례 있었습니다. 비트가 좀 눌려서 못 가거나 아니면 찔끔찔끔 올라갈 동안에 알트하고 이더가 이렇게 빵빵 치고 올라간 적이 있어요. 이런 이력이 있는데 현재는 이런 부분이 아니고 뭐 적으면 이렇게, 아니면 크면은 얘는 그냥 빠지고 이더는 상승되고 이렇게 바뀌어버릴 수 있는 구조도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가치 조정을 받아서 내려온다 그러면 이더리움은 지금도 하락 제한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여기를 잘 보셔야 되는데 23일 날 시가가 1억 5,480만 원이에요, 가격이. 그런데 거기부터 5월 30일까지 하락된 폭을 보면은 일주일 넘게 낙폭이 컸습니다. 1,000만 원 정도 빠졌죠, 대략. 자, 이더리움 보게 되면은 낙폭은 있는데 23일 기준이면은 비트코인하고 좀 다른 게 23일에 급락으로 이어졌고요. 이더리움도 23일 날 급락이긴 한데 구조가 다르죠. 지켜주면서 그냥 밀린 것뿐이에요, 이더리움은. 그래서 위치가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고정으로 돼 있는데 이 값을 크게 깨져주지 않는 조건 해서 움직여주고 있고요. 비트코인은 23일부터 붕괴가 나와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단기 구조도 패턴이 아예 달라지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면 이 포인트는 나타났어요, 기존에. 근데 4월 지나고 5월 보고, 그러니까 4월에도 보고 5월, 지금 이제 6월 초에 와서 보니까 이게 더 확고해졌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범위가 4월, 5월 기준보다는 5월, 6월 사이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큰 상태다. 이게 뭐냐면 이제 이더하고 알트 쪽이 조금 더 우세해질 수 있다. 비트가 갇혀서 못 가고 비실하는데 그래도 6월 달에 와서 보니까 현재 굉장히 베스트적인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져요. 만약에 비트코인이 출렁이면서 단기 하락이 발동이 된다 그러면 이더리움도 빠지겠죠, 단기적으로는. 근데 이제 제가 보는 거는 그래도 340 이하로는 깨지지 않으면 괜찮아요. 여기는 이제 이더리움의 최후 방어선입니다. 여기가 마지막 방어선으로 보시면 돼요. 한 340 정도가 밀릴 자리로 계산하면 공간은 더 나오는데 그래도 현재 위치에서 깨지지 않아야 될 자리가 340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지켜주는 한도 내에서 움직임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도 보면은 아침장임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보합에 있습니다. 보합에. 거의 이제 빠지는 쪽. 이더리움도 별로 차이는 없어요. 근데 분봉상 기준으로 보면 이게 또 얘기가 다르죠. 분봉상에서는 조정받고 반등 주고 있는 시점이 이더리움. 비트코인은 어떻게? 조정 자리예요. 왜? 이미 올라갔습니다. 오른 거에 따른 조정이 나타날 거고, 이더리움은 이제 조정 다 받고 박스 그림 그렸다가 반등 자리예요. 그러니까 오늘 시가 자리부터 위치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코인들에 대해서 비트와 이더 반드시 관계를 잘 살펴보면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오늘 얘기했었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팩트를 좀 정리해드리자면 비트코인은 이번 주에 망가지면 절대 안 돼요. 이번 주에 만약에 망가지면 아플 겁니다. 저번 주에 이제 영상에서 밀리면 아플 거다 했는데 그 아픔이 이제 나오기 시작할 거고, 이더 같은 경우에는 깨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반대로 반등세. 그래서 앞전 라인의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한 370 후반 정도가 되는데 반등 시도 이후에 다시 재돌파도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비트코인도 조정이고 이더리움도 조정인데 이더 거래 물량이 많이 없어요. 비트도 마찬가지고. 근데 비트는 이번에 밀릴 때 거래가 조금 나오기는 했습니다. 크지는 않은데 23일에 밀릴 때 거래가 좀 증가됐죠. 5월 8일 날 올라왔던 물량 정도는
어느 정도 이탈로 보여지고 하락이 되면서 추가 물량도 나온 게 잡히고 있지만 이더리움은 다른 형태입니다. 물량은 나타나는데 어떻게 자리를 깨지지 않는 산에서 계속 지켜주고 있어요. 자, 이거 두 가지의 횡보가 절대적으로 다르다는 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